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대해 일본만을 겨냥하던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가 지난 8일 녹화해 오늘 방송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습니다. 군사용뿐 아니라 산업용도 역시 수출 허가 심사가 중단됐는데요. 일본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제한에 나선 중국.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직후 일본행 히토류 수출 허가 심사가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업체와 정부 결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로 현장에서 통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중히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 민간 산업 핵심 품목까지 포함되면서 일본 산업계에서는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涉及民事用途的不会因此受到影响。对于开展正常民用贸易往来的相关方，完全没有必要担心。 중국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안보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센가쿠열도 분쟁 당시 히토류 타격을 받으며 대중 히토류 의존도를 낮췄지만 여전히 60%는 중국산에 기대고 있습니다. 反而编造各种借口，变本加厉地扩军备武，明目张胆地出口杀伤性武器，甚至冒天下之大不韪，鼓吹拥核。 이번 조치가 일본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의 조치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이 일본산 제품 통관을 지연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정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식품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중국이 일본산 술 등의 통관을 지연하면서 주중 일본 대사관에 관련 기업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아라 장관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시 관계국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계기로 중남미에서 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1대1로 참여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중국은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등 미국 동맹국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에 관여한 중화권 기업 4곳과 유조선 4척을 특별 제재 대상 SDN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와의 경제 관계 단절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트럼프식 개입주의인 돈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중남미에서 추진해온 1대1로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不管形势怎么变化，我们都会继续做拉美和加勒比国家的朋友和伙伴，发展同拉美和加勒比国家的合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하지만 중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강한 추가 행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히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일본의 취약한 공급망을 직접 겨냥해 미국을 압박할 본보기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이어질 경우 중국이 대만과 호주, EU 등 다른 미국 동맹이나 우방으로 압박 대상을 넓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中国不仅有反制的能力和决心，也有大量的反制工具，能让日本仅存的优势高端产业付出难以承受的代价。 그간 공을 들여온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같은 글로벌 사우스 연대가 거론되지만 미국의 즉각적인 압박을 상쇄하기엔 한계가 뚜렷해 중국의 대안 전략 역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이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카드까지 꺼낸 데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중국 측에 일본만을 상대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한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허를 찔렸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언론은 제조업 등 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이유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서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데 일본이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중국이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들자 일본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출 금지 품목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가 포함된 걸로 알려지며 우려를 더했습니다. 我が国のみをターゲットにした今般の措置というものは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중국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철회를 요청했다며 우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뒤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인근에서 양국배가 충돌했을 때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일본 첨단 산업에 타격을 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과 화학물질 등의 수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제조업에 피해가 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각에선 일본이 맞불 조치로 감광제 등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노무라 연구소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일본 경제에 연간 6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일본 경제에 칼바람이 불 거란 우려 속에 주일 중국 대사까지 양국 경제단체 신년회에 이례적으로 불참하며 냉랭함을 더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